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23년 초까지 새로운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개혁안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연구집단에서 만든 권고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떤 곳이냐? 경영, 경제, 법학 등 학계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방안인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시스템 기반의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한 뒤에 작년 말 그 내용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발표된 것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노동개혁 권고안이고요. 자, 지금부터 노동개혁 권고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권고안대로 바뀐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이 포함된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4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64시간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권고안에서는 이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까지 유연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개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4주간 최대 20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208시간을 52시간씩 끊어 4주간 근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고안대로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이 월 단위가 되게 되면 한 주에 69시간씩 3주간 일하고 4주째에 1시간만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69시간이란 숫자는 11시간 휴게 보장 플러스 현행 근로법에서 명시한 4시간 근무, 30분 휴식 보장을 근거로 계산된 숫자죠. 일주일 동안 매일 13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장근무 보상? 근로시간이 바뀌게 되니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연장근무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임금도 늘어난다는 뜻인가? 지금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통상 시급의 1.5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또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안은 연장근로 수당 대신 일한 만큼 휴가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빡세게 일하고 원 없이 쉬라는 뜻이죠.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는 지금의 체제가 달라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성과임금제. 권고안에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임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임금이 오르는 현재의 시스템은 기업에게도 부담이고 청년 고용률도 저하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 정년보다 이른 퇴직을 제한시키게 만들어 결국에는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회의 연구 내용입니다. 성과와 능력으로 임금을 정하는 만큼 성과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 정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까요?